활기찬 덜걸음으로 입장하셔서 아이고 여유도 많으시네요. 뒤에 있는 스태프들에게까지 또 인사를 다 하셨습니다. 박수를 크게 쳐주셔서. 네. 아니 우리 방청석 어머니들이 계셨으면 여러 가지 환영을 그러게요. 해주셨을 네. 텐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가림막도 있고 방역 수칙을 좀 잘 지켜서 아유. 안전하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먼저 우선 네. 예, 앞서야죠. 그런 이게 면에서는. 뒤에서 나오니까 느낌이 또 좀 다르시죠? 네. 예, 살짝 뒤에서 나오니까 또 긴장도 되고 네. 또 북적북적 했었는데 또 이렇게 조용히 나오려고 하니까 아, 네. 네. 그리고 또 옆에는 황기순 씨가 있어야지만이 제가 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안정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예, 30분 동안 잘 버티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죠. 수요일은 저희가 식구들이 많은데 화요일은 이렇게 단출해요. 네, 이렇게 그러게요. 넷이 앉아서 그냥 차 한잔 수요일은 마시면서. 많아요. 네, 네. 엄청. 어. 아니 뭐 그러게요. 하루 먼저 나오셨어요. 네. 화요 초대석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김혜영 씨를 만나본 게 처음인가요? 한 두 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나오셨으니까 네.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축하를 드려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KBS 2라디오의 새 DJ로 새 얼굴로 오셨어요. 요즘 반응이 뜨겁다고 아주 난리던데요. 네. 다른 사람들은 그 정년퇴직하를 59에 다시 제가 네. 재취업을 했습니다. 재치요. 네. 그래서 아니, 느낌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첫날부터도 좀 문자가 막 3,500개, 뭐 2,000개 이상 청취자 계속, 문자가. 예, 넘어서 자리를 좀 잘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저희는 이제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이제 방송이 되고요. KBS 제2라디오 106.1에서 김혜영과 함께라는 타이틀로 이제 여러분을 늘 2시에 내서 4시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만나 뵐 겁니다. 저희가 이제 스태프진들이 같이 이렇게 의논을 했었어요. 우리가 어떤 프로를 만들어야지 되는지 네. 오거리 같은 프로를 만들자라고 네, 네, 했어요. 뭐? 오거리. 오거리. 사거리도 교차로 아니고. 같이 이렇게 네. 5개. 예. 그러면은 그 오거리는 정말 어떤 그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차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겠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녀갈 수 있는 그런 프로를 만들자고 해서 자, 그런 코너도 만들고 또 많은 분들도 다녀오시고 또 오시고 들어서 즐겁다라고 또 문자 남겨주시고 해서 지금 힘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느낌 있네요. 오거리 같은 프로그램. 오고리. 그리고 뭐 근데 김혜영 씨는 얘기하는 게 연예인 같지가 않고 재취업 뭐 이런 단어 쓰시는 거 보면은 무슨 회사 나가는 기분으로 우리는 뭐 방송하러 뭐 이게 늘 그러는데 예. 단어가 우리가 아침에 갈 때 출근해야지 이러지 방송하러 가야지 이러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상하게 아직까지도 방송국, 연예인 이런 단어가 좀 어색해요. 그래서 회사, 방송국에 갈 때도 나 회사 갔다 올게. 그러면 친구들이 어디? 그럼 회사를 가? 네가 취직을 해? 방송국. 근데 그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81년도부터 일을 해서 매일매일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방송국이라는 개념보다도 내가 취업을 한 취직, 직장이다라는 생각으로 더 일을 해서 그런지 아무래도 같이 일하는 분들, 스태프들도 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예, 예, 저희도 예. 직장인인 것처럼. 네. 근데 지금 뭐 취업 잘하신 거 맞아요. 오거리에서 교통정리 이제 하시면 돼요. 앞으로 중간에 서셔서. 더욱이 매일 맞아요. 프로그램을 하시니까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나가야 네. 한다는 게 때론 부담일 수도 있고 네. 또 요즘 같은 때는 또 즐거움일 수도 있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그 한 일주일 지나고 이제 열흘 돼 가잖아요. 그렇죠. 네. 초대 손님들이 아주 뜨겁게 다녀가신 모양. 어마어마하던데요. 어떤 정말 손님들이 나오는데?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했었어요. 사실은 이제 첫 프로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많은 분들한테 알릴까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즐겁게 해드려야지도 좋지만 이 문을 열 때 누군가가 와서 환영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고마울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진 오라버니께서 네. 와. 축하를 해주고 싶다고 야. 전화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월요일 날은 남진 씨 그리고 서른도 씨 네. 또 인순연이 먼 곳에서 또 달려와 주시고 아이고. 조항조 씨 그리고 진성 씨 그리고 인순연이 같은 경우는 네가 10분짜리 코너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달려올게. 와.
진성 어머. 오라버니도 언제든지 불려오면 내가 뛰어올게라고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시면서 힘을 북돋아 주어서 그분들로 인해서 이제 화려하게 문을 열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세상에, 정말 야, 김혜영 씨. 인떡이다, 인떡.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의 최고 탑스타들이 다 했는데 개그맨만은 사실 한 명 빠졌거든요. 김학래. 근데 본인도 코미디언이에요. 근데 본인 코미디언으로 딱 들어오셨는데 이미지가 무슨 희극인 이미지라든가 뭐 그런 게 별로. 그러니까 아주 평범하게 그리고 남들 다 하는 거 좋은 언니로만 이때까지 해오셨기 때문에 이미지가 진짜 그래요. 아마 예, 강하진 않아요. 청취자 여러분께는 진짜 옆집 누나요, 옆집 언니요, 이모요, 고모처럼 대했던 이유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33년 동안 네. 매일 한결같이 싱글벙글 쇼를 통해서 만나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제가 20년이 되면 라디오 진행 20년이 되면 골든 마우스를 받게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받으면서 제가 이제 생각했죠. 와서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언제든지 그날은 올 것이다. 네. 그날이 올 때 나는 이제 덤덤하게 내려와야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네. 막상 그만두셔야 되겠어요라는 얘기 들었을 때 좀 덤덤하더라고요. 네. 생각보다는. 예, 네. 그날이 왔구나. 그래, 근데 내가 잘 받아들이고 있네.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대로, 그래, 김영 멋진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시간이 이제 조금 흐르니까, 새벽 5시가 되면 눈이 떠져요. 아 그래요. 그리고 한 7시가 되면 가슴이 막 요동을 치면서 싸한 게 아려요. 그러면 누워 있다가도 가만히 못 있겠어요.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지 돼. 이게 약간 네. 불안증 같은. 그래서 식구들 잠자고 있을 때 옷방 가서 옷방 정리를 한다거나 부엌 살림을 또 이렇게 딸그락딸그락 한다거나 뭔가 베란다를 따로 집중할 거리가 필요할 정도로 불안함을 느끼셨군요. 막 내 자신이 달라진 모습을 좀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떨 땐 하루에 6번을 통곡을 해요. 네?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이렇게 울지? 잘 마무리하고 박수 칠 때 내려왔는데 내가 왜 우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영순이었었던 거예요, 라디오가. 라디오가. 예. 30년 이상 직장 다니다가 퇴직하신 분들은 같은 마음이 그렇죠. 아닐까 예.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생각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우는 것일까? 그리고 생각하니까 33년 동안 너무나 열렬히 사랑했던 연인하고 헤어진 느낌. 그래서 멀리 떠나갔지만 그도 참 잘 됐으면 좋겠고 나도 아프지 않고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예, 했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네. 저희 초등학교 때 얘기입니다. 10년만 다녀도 10년 근속 표창을 받으시고 전교 시간에 뭐 박수도 쳐주 했는데 지금 33년인가 하셨잖아요. 네. 대단한 겁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그러게요. 뭐 말씀하신 대로 33년을 매일 만나다가 떠나 보낸 연인입니다. 이미 석 달 전에 이별은 하셨지만 네. 저희가 함께 그 33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DJ 김혜영의 라디오와 울고 웃었던 그 33년 저희가 보겠습니다. 글쎄요, 33년 야, 웨딩 드레스를 입은 DJ. 이게 결혼식이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만약에 DJ를 하셨다면 그 아이가 33살이 4살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결혼 전부터 DJ를 하셨고 네. 결혼도 하셨고. 네. 라디오를 하면서 제 인생 뭐 거의 반 이상이었으니까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얘기가 있었죠. 근데 네.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했었던 그 이유는 제가 청첩장을 들고 부장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네. 선생님 저 결혼해요. 그랬더니 그래? 축하할 일이네. 근데 그날 생방송하고 가야 되는 거 알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저는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동안 내가 열심히 한 걸 알아주시는구나. 네. 아싸, 그럼 하고 가야지. 그렇게 나를 이렇게 생각을 믿어주시는데. 하셨어요. 네. 그러고 저는 진짜 웨딩드레스 입고 마이크 앞에 앉으셨네요. 연사포 쓰고 네. 그러니까 완벽히 미용실 다녀와서 네. 생방 끝내고 가시려고.
그래서 예식 시간이 몇 시였는데 저랬어요. 그래서 라디오를 기준으로 해서 3시에 잡았어요. 일부러. 공군에서 해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드레스를 입고 막 드레스를 질질 끌고 와서 탁 앉아서 방송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또 갔는데 네. 신혼여행에서 그냥 신혼여행만 즐겨야 되는데 거기서 이원 방송을 했어요. 이원 생방송을 세상에. 그러니까 전화로 연결해서 저는 제주도에서 이제 방송을 원고를 그대로 갖고 하고 강석 씨는 이제 서울에서 저 원고를 그대로 갖고 서로 엉키지 않게 연습을 충분하게 해서 두 사람이 같이 방송하는 것처럼 한 자리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방송을 한 3번 하고 이제 신혼여행을 마쳤죠. 그래서 아니 그 결혼 당일에도 저렇고 신혼 여행 가서도 그렇고 네. 아니 그 제대로 어디 휴가 한번 그럼 다녀오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 부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근데 그날 왜 저보고 생방송을 하고 가라고 하셨느냐고 그랬더니 야, 인마 그거 내가 장난으로 한 건데 네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생방송한 거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랑했던 프로그램이란 얘기고 네. 사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진행하고 신혼여행 가서도 진행할 때만 하더라도 네. 33년을 할 줄은 짐작도 못하셨죠. 몰랐죠. 네. 연애는 또 어떻게 하셨어요? 연애는 매일 방송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네, 사내 결혼이어서 연애여서 그냥 복도에서 살짝 만나고 그래. 네, 네. MBC에서 근무하시던 촬영 기자셨기 네. 때문에 사내 연애 아니었으면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늘 네. 회사에서만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네. 이런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네. 자, 자, 김혜영의 라디오가 울고 웃은 33년 두 번째입니다. 책상에 엎드려서 아픔을 견뎌낸 사연. 아이고 이런 일이 있었군요. 라디오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가장 힘들었었던 때가 바로 이때. 이제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니까 또 몸도 아파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가 IMF 때 97년도 됐을 때인데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 소변 네. 색깔이 그냥 왜 팥 삶은 물 붉은 아주 아이고. 진한 어머머머. 그래서 조금 소변을 받아보니까 콜라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병원을 갔더니 검사 결과 사구체 신우염 아, 네. 이라는 그러니까 신장 관련 질환인 거죠. 신장에 이제 여러 가지를 걸러주는 역할을 해야지 되는데 그 체가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이 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혈뇨도 단백질도 막 걸러주지 못하고 쏟아내는 상황. 근데 그 정도가 되면 그 양이 좀 많았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오늘 하루 버티기 위해서 밥을 몇 숟갈 먹는 것과 화장실을 가서 볼일을 살짝 보는 것과 그리고 침대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것. 근데 그 누워 있는 것도 그냥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까무러지는 거. 땅 속으로 왜 꺼진다고 그 하는 기운이 느낌. 없어서 예, 축 처져 있는. 예, 제가 아닌 거예요. 아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라디오는 또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 열심히 나갔죠. 진짜 열심히 나갔죠. 그러면 2시간 앉아 있기도 쉽지 않으셨겠네요. 예, 그래서 그 고통이 있는데. 신장 그건 이제 고통 같은 거 통증은 없어서 그건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 꽁트를 하고 노래 나갈 때 책상에 좀 이제 엎드려 있고 아유. 사연 읽을 때는 강수 씨가 좀 많이 도와주고 근데 이제 제작진들이 이제 회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좀 김혜영을 쉬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혜영이라는 아이가 못 나오겠어요, 힘들어요라는 소리를 안 하고 그냥 꼬박꼬박 나와서 그 시간에 앉아 있으니까 한 번 더 지켜보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도 또 꼬박꼬박 나오니까 그래 저렇게 열심히 하면 그래도 건강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계속 또 그 자리에 앉게끔 허락해 주셔서 아니 사실 33 년을 그 정도 메꿨어요. 되면은 저 죄송한데 이제 라디오는 좀 쉬어야겠습니다. 아니면 잠시만 쉬어갈게요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했을 텐데 네. 당연히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네. 성실한 회사원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짝 좀 미련한 게 있고 모범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자리가 너무 좋았어요. 소중하고. 그 회사에 가면 김혜영의 자리가 그 시간에 비어서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 오히려 집에서 계속 누워서 있는 것보다도 투병하는 것보다 방송국에 갔을 때 위로를 받으셔서 네.
치료에 도움이 됐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리고 김혜영이라고 한 번 불러주는 것과 김혜영이라고 해서 문자를 또 주시는 그런 분들로 인해서 더 용기를 내고 더 힘을 내서 지금은 또 많이 좋아졌어요. 그게 완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신장이 많이 완쾌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 약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씀도 나빠지면 나빠졌지 더 이상 좋아질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단백을 잡아주는 새로운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건강해졌고 사실은 아직까지도 완치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조심하고 아침이 되면 약간 좀 부어요. 예, 신장에서. 그때 당시에 현숙 씨가 네. 워낙 친하니까 예, 예. 내 콩팥을 띄워주겠다.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죠? 그 얘기 듣고 많이 울었죠. 야, 언니가 진정으로 나를 대단하네. 많이 사랑하고 이뻐해 주는구나. 예. 뭐 두 분이 자매처럼 지내온 세월이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네. 아직도 그래서 사이좋게 잘 지내고 그럼요. 서로 좋아하는 사이예요. 네. 언니한테 진짜 예, 고맙고 어쨌든 감사하지. 건강 관리 잘하셔서 오래오래 이 밝은 웃음을 잘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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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번째 어떤 사연일까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안아드려도 될까요? 이건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이제 라디오를 그만두고 집에 이제 한동안 머물게 되더라고요. 밖에 나가는 것도 이상하게 겁나고, 왠지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것도 좀 버겁기도 하고, 왜 그만두셨어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집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조금씩 내가 무너지는 느낌?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정신을 차리고 그래도 좀 걷자 해서 공원을 걸어서 좀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느 분이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혹시 김혜연 씨 아니냐면서 네 그랬더니 반가워요. 제가 좀 안아드려도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좋아요 안아주세요. 그랬을 때 안아주시더니 등을 토닥토닥 하시면서 수고하셨어요. 덕분에 많이 즐겁고 행복했어요. 아이고. 그러시는데 그게 그 엄마 품처럼 따스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를 나 혼자만의 짝사랑이 아니라 이분들도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다시 한번 정신 차려야지 힘내야지 라는 생각을 또 많이 했었죠. 아유, 옆에서 얘기 듣는 저희가 다 네, 뭉클해지네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김혜영 씨 네. 가시고 난 다음에 청취자 여러분도 많이 허전하셨을 거예요. 늘 그 시간에 듣던 목소리를 못 들으니까. 네. 많이들 네. 서운해하시죠. 저는 이제 그날 마지막 방송하는데 꽃바구니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골고루 나눠 드리고 또 몇 개는 제가 집으로 가져오는데 저희 경비 아저씨가 막 뛰어오시더니 제 꽃바구니를 막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떡하면 좋아요,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연세가 지긋하신데 눈물이 막 그렁그렁. 아이고. 저는 사실 아저씨가 더 걱정이 되었었거든요. 저희가 아파트가 낡아서 차가 막 2중, 3중이어서 네. 늘 차를 미셔서 저는 아저씨가 늘 염려스럽고 그러다 밀다가 허리가 다치면 어쩌나 걱정을 했었는데 되려 저를 걱정해 주시면서 어떡하면 좋아요, 어떡하면 좋아요 하는데 그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쉬다가 제가 아침 일찍 아무도 없을 때 이제 목욕탕을 동네 목욕탕을 네네. 다니니까 목욕탕을 갔는데 거기서도 세신사 아주머니가 등을 밀어줘도 되느냐고 그래서 너무 고맙죠. 정말 정성껏 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즐겁게 사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저를 몰라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말씀에 또 뭉클해서 목욕탕에서 옷 벗고 울었잖아요. 아이고, 또 눈물이 아유. 많으셔서. 그래. 얼마나 인덕이 좋으신지 네. 그 새로 시작하는 라디오 네. 제가 응원차 갔었는데 맞아요. 세상에 거기도 꽃이요. 맞습니다. 꽃다발과 그 화분들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또 예쁜 꽃도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계십니다. 이게 방송하는 입장에선 사실 좀 부러운 그렇죠. 저는 좀 얘기잖아요. 부럽네요. 이렇게 그렇죠. 한결같이 오랜 세월 사랑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과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네. 연구를 좀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네. 장수 DJ 33년을 무려하셨으니까요. 장수 DJ 김혜영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몰라서 더욱더 열심히였던 날들. 네. 저는 방송 라디오 DJ로서는 기본이 안 돼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몰라서 더 열심히 했고 더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런 모습을 못하니까 열심히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리자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최선을 다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또 그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드렸는지 그래서 아, 혜영이 열심히 하는 아이라고 인식이 되어서 좀 오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희극인 출신이시잖아요. 네. 개그맨으로 입사를 하셨는데 어떻게 DJ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 저는 그 맨 처음에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것저것 다 하실 때잖아요. 그렇죠. 네, 맨 신입 처음에는 개그맨으로. 제가 코미디로 들어왔지만 코미디에 능력이 없는 걸 제가 바로 알았어요. 아니 저는 라디오 DJ를 하신 게 신기한 게 아니고 네. 코미디를 하신 게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따스하기만 한 분이 남을 웃길 생각을 하시고 직업을 삼으려고 했을까? 그 웃기는 재주가 없었다는 뜻인 거예요. 김혜영 씨가 또 웃기게 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미인이신데. 제가 이제 회사에 맨 처음에 이렇게 방송국에 맨 처음에 들어오게 된 건 뭐냐면 대학교 1학년 때 네. 같은 과 친구가 야 이런 시험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지 않겠니? 그래서 무조건 따라갔어요. 원서를 들고 그러다 보니까 덜컹 합격이 됐고 친구는 또 떨어져서 친구는 뉴욕에 살고 친구를 떨어지더라고요. 같이 가면 꼭 이상해요. 희한해.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제가 코미디를 했는데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능력이 없는 걸 바로 느끼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별이 빛나는 밤에를 조금 하고 있었고 네. 네. 게스트로. 네. 네. 그리고 저는 드라마를 좀 많이 했었어요. 아. 예. 그때는 코미디 탤런트라고 해서 뽑았어요. 네, 그러네. 맞아요. 그래서 연기를 네. 하셨다. 네, 그래서 드라마를 조금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라디오를 하게 됐죠. 그러면 별이 빛나는 밤에서 한 코너를 진행하는 걸 보고 네. 라디오의 재능을 누군가 발견해 주셨군요. 네, 저희 부장님이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어떻게 저를 선택을 하셨느냐고. 그랬더니 별밤에 그 게스트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저 녀석을 이 자리에 앉히면 괜찮지 않을까. 마음이 따뜻한 아이니까 그러면 좀 롱런할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저를 이제 아유. 앉혀주셨는데 아니, 근데 그것이 이제 33년 됐는데 얼마 전에 그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셨어요. 네. 선생님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아, 야, 네가 대견해, 네가 대단해. 어떻게 그럼. 그렇게 잘 당신께서 견뎠어? 선택한 근데 저희도 뭐 아나운서지만 TV 방송이랑 라디오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그 화법이랄까 이런 것들이 어색하고 처음 힘드셨을 텐데. 네. 사실 경험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중요한 저희에게도 시간대에 굉장히 DJ를 어려워요. 맡긴다는 건 네. 파격적인 일이잖아요. 아무래도 그 회사에서도 좀 파격적이었죠. 김혜영이라는 타이틀로 그냥 열심히 할 것 같으니까 라는 걸로 앉히기에는 진짜 버거운 것이었는데 용기를 내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못했으면 PD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가서 국어책 100번을 읽고 와라. 초등학생들 국어책을 교과서를 초등학교 교과서 100번을 읽고 와라. 너 그래야지 되겠다. 이 발음도 세고. 그때는 이것은 애드립. 그러니까 라디오는 그 원고 외의 얘기가 굉장히 나의 그럼요. 생각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맞아. 분간을 못할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받고 나서는 점점 이제 안정적으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했었죠. 그래서 예, 선생님이 되게 대견해 여기세요. 근데 그 방송을 저도 그 이동간에 아주 재미있게 듣고 옛날엔 시사적인 얘기도 많이 집어넣어서 재미있게 승화시켜서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저희들은 이렇게 들으면은 저건 애드립이겠다. 네. 이런 거 이렇게 캐치가 되잖아요. 네. 대단한 순발력. 네. 그냥 톡톡 튀는 늘 그러니까 우울했던 마음도 아주 그 막 올려 이렇게 업시키는. 네. 너무 잘했어요. 무엇보다 강석 씨와의 호흡이 아주 찰떡이었기 예.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는 다른 분들은 다른 프로는 대본을 열심히 충실히 보는 게 연습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것이 연습이 아니라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신문을 열심히 봤어요. 아, 네. 네, 이게 시사 프로이기 때문에 신문을 보지 네. 않으면 아하. 이게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시사풍자 코미디를 하더라도 돌아가는 네. 상황을 알아야 네. 코미디를 하니까. 그래서 신문을 열심히 봐야지만이 꽁트를 써도 또 애드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그게
연습하는 과정이 바로 그 신문을 좀 그러니까 진짜. 우리도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봅시다. 신문을 꼭 봐야. 자, 장수 DJ 김혜영의 비결 뭘까요? 엄마를 웃기고 싶었던 넷째 딸. 아, 네. 넷째 따님이시구나. 네. 저희 가족은 군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로 인해서 그 헬리에서 양구에서 원주에서 그리고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하시고 나서 다시 네. 국방부로 발령 받으시면서 이제 서울로 오게 됐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학생은 줄줄이고 육남매인데 군인의 월급은 좀 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아.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의 그 웃음이 사라졌어요. 아이고. 굉장히 쾌활하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생각했죠. 아, 우리 엄마를 웃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우리 엄마를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아, 그건 내가 돈을 벌어서 우리 엄마를 즐겁게 해드리는 건데 라는 생각에 그냥 방송국에서 불러주시면 무조건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엄마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첫 월급을 받았을 때도 제일 먼저 엄마 손에 쥐어드리고 조금 뭐 또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용돈이 또 생기잖아요. 근데 그 돈이 생기면 또 엄마 손에 쥐어드리고 그럼 엄마는 그 돈을 받으시면서 그냥 해맑게 웃으셔요. 고맙다, 수고했다. 또 용돈을 조금 드려도 고맙다, 수고했다. 또 입이 이만큼 너 때문에 조금 좀 편안하다, 마음이 놓인다. 그 어머니께서 네. 따님 이렇게 다 잘 된 거 보셨죠? 그리고 네. 아주 기뻐하셨죠. 저는 그 당시는 그게 저의 기쁨이었어요. 엄마가 웃는 게 저의 기쁨. 근데 나중에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돈을 벌어서 주었지만 그 돈은 참 쓰기가 버거웠다. 어려운 돈이더라. 아이고. 그래도 남편 돈이 좀 그래도 박봉이지만 그 돈이 편한 거지. 자식 돈은 참 힘든 돈이더라. 그런데 참 고맙다, 딸아. 그런 말씀을 그럼 하셨어요. 아버지 웃길 생각은 안 하셨어요? 어머니만 웃기고 아버지는 아버님께서 또 말년 아버지는 군인이셨기 때문에 네. 뭐 웃겨 드린다라는 것보다도 아버지가 웃겼을 것 같아. 식사 시간에 동작 그만, 식사 실시. 저희 진짜 엄하시고. 아버지가 군인이면 자식들은 준 군인이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 저희는 진짜 신장롭기를 구부를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개울가에서 얼음 깨고 세수하고 예, 와. 뭐 야단을 맞아도 엎드려 멋있다. 뻗쳐서 예, 아이고. 엉덩이 맞고 뭐 그랬어요. 그 아버님께서 세상 떠나시기 전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그래서 네. 치매를 앓으셨던 네, 거죠. 어머니 계실 때 저희한테 이렇게 뭐 사랑을 듬뿍 주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언니하고 막내딸인 동생하고 저하고 다 얘기를 했죠. 엄마한테 해드리지 못한 게 너무 많고 죄스럽고 또 불효를 한 것 같아서 진짜 많이 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치매로 한 20년은 고생을 하셨는데 아이고. 어머니가 그때 쭉 돌보셨거든요. 그래서 네.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우리 이렇게 통곡하지 말자. 아.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딸 셋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아버지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욕 깨끗하게 시켜드리고 물론 병원에서도 깨끗하게 다 뭐 세신을 해드리지만 딸의 입장에서 또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목욕 시켜드리고 얼굴 마사지하고 옷 깨끗하게 갈아입혀드리고 음식 대접해드리고 빨빨 하고 오는 거. 그러다가 한 2달 정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라면 내가 자식들을 많이 보고 싶은데 한 달에 4번? 이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자. 번갈아 그러면 이게 가면서. 12번이 되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면 난 그럴 것 같아. 언니도 맞아. 동생도 맞아. 그래서 각자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12번씩 아버지를 찾아뵙고 또 언니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뭐 2번도 가고 3번도 가고 언니가 있어서 너무 든든했고 동생이 있어서 너무 든든했어. 너무 고마워. 네, 그래서 요즘은 너무 이제 잘 버티고 견뎌냈어요. 코로나19 상황이라 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네. 분들이 요양원에 계신 정말 부모님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 네, 예, 많이 가족들 찾아뵙지 힘내시라고 못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힘든 병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아이고 이런 또 효녀였습니다. 네. 네. 김혜영 DJ에게는 영원한 지원군 가족이 있었다고 아, 해요. 남편과 두 따님을 네. 이야기하는 거죠.
라디오를 그만두고 이제 애 아빠가 저한테 정말 큰 선물을 해줬어요. 네. 수고했다고. 그 선물이 제가 이제는 앞으로 집에서 기거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생활할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네. 집수리를 다 해줬어요. 그거 힘든데 남자들은 되게 집수리하는 거 말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웠고 아이들은 눈치를 보면서 엄마 괜찮냐고 수시로 묻고 포옹해주고 그래서 남편하고 아이들 인해서 또 위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고맙고. 뭐 따님들도 아주 예쁘게 잘 키우셔가지고. 그럼요. 따님이 몇 살이시죠? 큰 딸은 이제 시집을 가야 되는데 생각이 아직도 없는 30살이 넘었고. 30이 넘었고. 네, 작은 딸은 25살이 됐고. 아유, 뭐 친구처럼 또 그러니까요. 사이 이렇게 잘 지내시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보고 그래요. 그냥 얼굴이 이렇게 편안해 보이느냐고. 네. 근데 이 편안한 얼굴은 60%는 그냥 우리 가족이 남편이 그리고 아이들이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게다가 시댁 어르신들의 예쁨을 정말 많이 받으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저는 결혼하고 나서 매주 토요일 날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까지 늘 갔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시댁 가는 게. 예. 예. 그래서 시댁을 가면 라디오가 2시에 끝나서 이제 보따리를 싸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시댁을 가잖아요. 그럼 네. 어머님이 아유 왔다고 너무 예뻐해 주시고 밥상 차려주고 밥 먹고 제가 설거지하면 어머니 이제 자라 하면서 네. 자리를 깔아주세요. 고생했다 힘들었는데 그럼 이제 이부자리에 누워서 어머니랑 같이 얘기해요. 어머니는 했던 얘기 또 하시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또 하고 저는 이제 처음 들은 것처럼 어머니 그러셨어요. 아유. 어머니 힘드셨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데 어머니 대박 진짜요? 어머니 진짜 훌륭하세요. 막 야. 이러면 어머니 너무 신나하시는 거예요. 예.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얘 너 방송하는 것 같다 지금. 어찌나 반응을 저렇게 친절하게 그러니까 하시는지. 시어머니하고 저렇게 네. 방송하듯이 얘기하기가 또 매주. 예, 너무 쉽지 힘든 않죠. 건데 그러니까 모든 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맞아요. 계세요. 그 어떨 때는 애 네. 아빠는 이제 주말에 쉬고 싶은데 저는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걸로 툭탁툭탁 할 때도 세상에. 있었어요. 김혜영 씨의 행복 뒤에는 이렇게 든든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오랜 시간 우리 곁에서 방송인으로 하지만 가족같이 느껴지게 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글쎄요, 이제 라디오도 새롭게 시작을 하셨으니까 어떤 인생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시작한 지 9일 되는 날이 오늘이거든요. 그래요. 김혜영과 함께 일단은 1년을 잘 버텨보는 게 네네. 그 1년이 제일 중요하죠. 아니 네. 왜 1년이에요? 30년 전에 하셨으니까 네. 이번에도 한 그 정도는 하셔야죠. 1년을 잘 버텨보는 게 저희 이제 목표고 또 그동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듣는 게 또 저의 이 목표이기도 하고 또 저희 담당 프로듀서가 정년퇴직이 3년 남았더라고요. 아, 네네네. 예, 그분하고 한번 끝까지 정년퇴직할 때 펑펑 울게 만드는 게 저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분도 워낙 선한 분이라 아마 펑펑 우실 겁니다. 아니 네. 실제로 그 라디오 김혜영과 함께해서 우리 아침마당 네, 도전 꿈의 식구들. 무대 출연진을 만날 수 있다면서요? 매주 수요일 날 그 코너를 만들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1승하는 그 분들을 모시고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도 하고 힘들었던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들려드리고 이분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근데 혼자 나오시면 너무 어색하고 신인이니까 말씀을 다 나누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아침마당 이현희 PD가 나와서 수요일 담당 PD가 네, 같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와. 너무 고마워요. 근데요, 네. 그 이현희 프로듀서가 말이 좀 많아요. 네, 이게 조절을 좀 잘하셔야 될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네. 매주 1승, 2승 나올 때마다 그날 당일에 들으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오. 그분들을 다시 라디오로 만날 이야. 수가 있습니다. 아유, 네, 우리 꼭 아침마당 도전 꿈의 들어주세요. 무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또 그날 오후 2시에 106.1로. 김혜영과 함께를 통해서 예. 도전 꿈의 무대 뒷이야기 함께 하실 수 네. 있습니다. 뭐 오늘 인생 이야기 들려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늘 언제나처럼 한결같이 저희도 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이별이 아쉽지 않은 게 이따 2시에 라디오에서 예. 뵈면 되고 또 또 내일 내일 도전 오시면 꿈의 돼요. 무대에서 네. 뵈면 잊지 말고 되니까요. 내일도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DJ 김혜영 씨였습니다.